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아우, 목이 안 좋습니다. 아!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자, 요즘 이제 감기가 기승을 부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무는 감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래. 살에 들렸어요. 살에 네. 들어서 그런 거다. 오늘 아침부터 제가 텐션이 좀 좋아가지고 외쳤어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실장. 오늘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상황이 뭐 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6,550선을 넘긴 상황이고 네. 뭐 믿고 있었죠, 우리는 하이닉스. 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매출 좋았잖아요. 물론 네. 뭐 숫자가 앞자리가 4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지만 그래도 이 그래도. 37조라는 숫자도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물론 오늘은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급등을 하긴 합니다. 네. 조금 더라고 하기에는 두 배네요. 지금 SK하이닉스가 2%대 오르는데 2%. 삼성전자 무슨 야, 일이죠? 5% 나 급등을 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우선주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6%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우리에게 과연 차가 그냥 떠난 건지, 예, 그냥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건지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그 호황이라는 게 좀 많이 남아있다. 오늘 왜 이래? 아야어여 오요? 뿌르르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왠지 주말 같아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오늘 왠지 주말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그 내용을 비롯해서 오늘 또 반도체 ETF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뭐 실적부터 해서 오늘 코스피도 서프라이즈 얘기를 했지만 네. 늘 서프라이즈한 이야기를 방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프라인 세미나, 릴레이 세미나 여러분들 다음 지역 저희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네.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투어 마지막 지역입니다. 4월 30일 오후 2시고요. 수원 컨벤션 센터 딱 별표 치시고요. 김프로 김동환 회장님, 백창규 부장님 그리고 쿨존 박지훈 부장님 함께 나가시니까요. 경기도권에 계신 분들 수원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미리 신청하시고 자리를 선점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요거 이제 수원 끝나가지고 아 뭐야 4월달에 나 이런 세미나 참여 못했는데 5월은 뭐 없어 하시는 어머나. 분들을 위해서 네. 5월에도 두 번 끌어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저희가 5월 7일 오후 2시에 강원도 원주 WM 센터로 갑니다. 박현지 차장 그리고 박지훈 부장과 함께 하는데요. 국내 투자 유망 종목과 ETF라는 주제로 저희가 종종 세미나 열어 드리는데 요거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 WM 센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원주만 있으면 우리가 또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확실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압구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날은요 5월 30일이고요. 아, 나 평일에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토요일에 좀 대박. 이번에 여러분 주반이요. 예. 이거 그러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실 수 있어요. 압구정 좀 네. 동네 탐방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게 오면 좋겠다. 봄나들이 나오신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전 11시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전과 오후 반으로 두 타임 나누거든요. 대박. 오전 11시, 오후 1시 두 타임 진행이 됩니다. 네. 박지훈 부장님, 정우창 부장님이 함께 출연을 하시고요.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께서는 또 국내 주식도 함께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요거는요, 이 구글 폼 들어가가지고 하나만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시간? 오전 11시에 갈지 1시에 갈지 그것도 이제 신청 칸이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지 차장님이라고 우리가 승진시켜드렸는데 네. 과장님, 그쵸? 곧 차장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곧이죠, 곧.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네, 두 번이기 방금 때문에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곧 차장이 되실 ETF 우리 똑순이 박현지 과장님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슬쩍 흘렸어요? 곧 차장 되는 거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과장이 좋아요? 과장이 좋습니다. 아, 저는. 가장 좋아요? 네. 과장하고 또 네. 그다음에 차장하고 네. 부장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죠? 순서대로. 전 아, 직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늘 대표님 아니세요?
그 뭐 인생의 대표잖아요, 네. 우리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허사장이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자, 오늘 우리 또 박현진 쌤과 함께 ETF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은 또 때마침 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그날에 맞춰서 저희가 주제를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ETF 알고 투자하자는 네. 주제로 우리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주간 ETF 픽 준비 완료. 저쪽 좀 비춰주세요. 우리 열심히 치고 계신 분. 세 번이라고 했잖아. 한 번. 땡땡땡. 아, 오케이.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열렸습니다. 자, 출석 부르고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보이네요. 닥터 K 형님 들어오셨고요. 로미노 시봉님 들어오셨고요. 김하영님까지 돌돌 시봉님까지 제가 출석 부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케이님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에요. 자주 좀 와주세요, 형님.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나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실적 빅데이 가장 좀 중요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날이긴 했습니다. 네. 가장 주목받았던 게 하이닉스 실적인데 그렇죠. 1분기 매출이 52조를 넘었고요. 저는 영업이익이 37.6조 원. 영업이익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그리고 가장 머리 좋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초반에는 조금 실망 매물, 차익 매물, 뭐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다가 지금 다시 상승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반도체 ETF의 주인공이 하이닉스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셀러는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뭐 펀더먼털이 꺾이거나 뭐 장이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수요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긴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늘 그렇잖아요. 실적 발표한 날 보면은 네. 그 당사자는 주가가 전에 네. 뭐 올라서 좀 빠지긴 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딱 SK하이닉스가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네요. 네. 근데 또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기회, 위기는 기회다. 네, 아니에요? 저도 얘네들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아, 아닌 위기 것 같아. 아니에요? 이 정도 모르는데 너무- 이거를 위기라고 할 수 너무 없어요? 깐깐한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우리의 희망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는 사람들 서러워서 어떻게 하나라는 네. 이야기를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격에는 내가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ETF는 좀 선택폭이 되게 넓기도 그쵸. 하고 네. 바구니를 이렇게 좀 나눠서 담는 느낌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조금 지켜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반도체 ETF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둘 다 바로 자, 내일. 오늘 끝나고 저희 혀 좀 풀고 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ETF 픽부터 한번 주간에 우리 ETF 어떤 동향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과 상승 종목들 보도록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AI 테마로의 재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냥 명칭을 하고요. 네. AI 테마와 연관되어 있는 테크나 양자 컴퓨팅이나 전력, 친환경 ESS 이런 쪽으로 계속 집중되는 모양새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유가가 물론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안정화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실적 시즌에 지금 미국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되고 테크 중심으로 해서 좀 퍼포먼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양자 컴퓨팅까지 관심이 좀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팅은 단기 트레이딩을 보통 많이 하시는 그런 테마성 ETF인데 그렇죠. 좀 보게 되면 네. 솔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 주간 탑 이제 양자 컴퓨팅 ETF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지금 네. 이번 주에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면? 네. 사실 이런 친구들은 변동성도 엄청 크고 그렇죠. 사실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시면 IONQ, D-Wave, 리게티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실적 매출 단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난 애들도 있고 네.
오히려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이제 아이싱이라고 하고 있는 네. 양자 부분을 약간 어떻게 보면 그거와 관련된 보안 AI 도구 툴을 이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일시적으로 IONQ나 기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자 그리고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이번 주에 좋았죠. 저는 좀 궁금한 거 그럼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네. 2차 전지 ETF, 네. 뭐 ETF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캐즘 때문에 걱정을 해서 ESS, 근데 전기차 지금 또 다시 에너지 재편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예전에 2차 전지 붐에 비해서 지금의 사이클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세요? ETF 쪽에서는? 예전에는 2차 전지에 조금 국한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2차 전지 외에 AI 전력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AI 테마 전력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게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전력 기타 전력 원전이라든가 네. 뭐 ESS나 전력 기기나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성장 그런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네. 친환경 쪽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다들 이번에 네. 유가 급등 전쟁 겪으면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만들면 뭐예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돌리질 못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서도 뭐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이 깜짝 놀랐어요. 급등하는데 우리 전기 쪽. 풀지훈 부장님 보고 네. 싶다. LS 일렉을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주간 시장에서도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뭘 짚어보고 싶으세요? 순환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환매. 네,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통신 쪽이나 네.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이나 아니면 뭐 기자재, 조선 이런 조선도 쪽으로도 있네요. 네. 조금 올라오는 스물스물 이제 약간 순환매 양상도 좀 띄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이제 사실 뚜렷하게 어디가 올라간다라고 방향성을 좀 반도체 제외하고는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하락한 하락 봐야죠. 종목들도 봐야겠죠? 네. 네,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는 원유, 가스 쪽 당연히 하락했고요. 네. 유가가 조금 계속해서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좀 채굴 기업 쪽, 금 원자재 쪽도 조금 계속 안 좋은데 네. 사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됐을 경우에 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로의 이제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거나 뭐 속도가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원자재, 금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런 기조가 다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올라갈 거라고 봐서 중앙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금을 매입하는 추세적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간 하락 업종 및 테마에는 네. 국가 이름과 그리고 뭐 N, 미국 달러 한 통화 관련한 그런 것도 있어요. ETF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는 네. 사람들이 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혼돈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뚜렷하게 AI로 아예 가거나 네. 아니면 AI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좀 불규칙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환이나 원자재나 뭐 이런 좀 뚜렷한 특징 없이 다 퍼져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물 ETF도 있어요. 그죠? 뭐예요? 처음 봤어요. 물? 지금 물 ETF. 네, 이거 네. 신기해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좀 H2O예요, 말씀드리면 이름이? 이게 우리가 뭐예요?
물 ETF라고 하는 거는 좀 네. 섹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방어 섹터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섹터인데 네. 이 상당 업종 비중을 보시면 산업재 비중이 한 60-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유틸리티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느냐.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이제 관세 협상도 진행돼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계속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산업재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AI로 쏠리는 부분들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업종에서 좀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물 ETF인 것 같아요. 이번 왜 같은 근데 경우는 물 ETF로 명명이 돼 그렇게 있을까요? 맞아. 글로벌 워터라고 좀 돼 있는데 네. 뭐 물 기업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가요? 물이 다 필요한가?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물 기업이라기보다는 물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그래요? 그리고 물을 뭐 재생해서 사용하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뭐 약간 전력 기업들 중에서 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전력을 발전시키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관심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마시는 자, 물 빼고는 여기 하락한 그런 섹터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볼만한 ETF 하나 좀 꼽아 볼까요? 네.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전력원이 천연가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시장 자체가 지금 과잉 공급 상태에 지금 수요가 조금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어 8주 연속 조금 수요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천연가스라는 이 전력원 특징 자체가 수급이 이제 좀 불안정해질 때 급격하게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이제 분명히 기회는 있을 만한 ETF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결국에 계속 보시다 보면 전쟁이 다시 재개된다거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그 시점을 조금 노리시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게 액티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형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그냥 맡겨서 좀 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그렇지만 좀 계속 그냥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다 이런 ETF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ETF 동향 이렇게 쭉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죠. 3월 말부터 빅테크 종목들의 반등이 진짜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7 볼 때입니까? 저점 대비해서 진짜 V자 반등을 했는데 어. 전 딱 보면서 시장의 수급이 다 M7으로 지금 몰리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랬죠. 네,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이 M7 ETF라고 하는 MAGS라는 맥스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이 빅테크들 퍼포먼스가 이 일반 기업들 동일 가중 지수 ETF RSP라는 ETF 대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M7들이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보시면 뒤로 후반부로 2025년 후반부로 갈수록 이 비스프레드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타 업종들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빅테크들이 횡보 내지 언더퍼폼을 했다라는 평가인데 3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M7이 훅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타 업종 S&P 지수 ETF와의 이 스프레드 차이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데 연초 대비해서 사실 빅테크들 퍼포먼스가 막 10% 이상 압도적으로 막 좋은 기업은 없어요. 다 10% 내외고요. 심지어 이제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그 네. 까만 남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맨 아래 네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보다 밑에 언더퍼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미미한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빅테크들이 올라가는 그 사이클적인 업사이드가 더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밸류 단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사실 4월부터 미국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테크 업종의 추정치들이 계속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전력주나 그 외 소재 쪽도 이제 상향이 조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기준으로 80% 이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섹터 단으로 봤을 때는 테크 쪽, 이제 기술 쪽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20% 약 그 정도 수준이 되고 나머지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기대치가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이 전쟁으로 눌려 있었던 부분이 실적 시즌이 오면서 좀 풀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테크주 빅테크 실적 발표도 대거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테슬라가 테슬라 있었죠. 나왔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은 물론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의 AI 실적이 이제 투자 대비해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확인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업사이드 룸이 열려 있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분명히 더 M7이나 이런 기술주들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달에 실적을 발표를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 거의 맨 마지막 막바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더 올라갈지 빠질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사실 실적 성장 미국 S&P 500 지수 실적의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기여도가 높고 그 외에 일라일릴리라든가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비중이 높은데 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좀 더 봤을 때 네. 반도체 역시나 실적 성장이 좀 뚜렷합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그냥 네. 실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맞아요. 최고죠. 네. 네. 기대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쵸. 보여주는 거죠 지금부터.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더 중요해진 해라서 그렇죠. 작년은 유동성,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는 사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다. 그래서 네. 반도체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미래 숫자도 어느 정도 전망치들도 좋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TSMC 실적 발표했던 것도 봤을 때 결국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게 다 주문이 더 들어간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장비주들이 납품을 많이 한다라는 전반적인 사이클적으로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는 거는 입증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 영업이익률 50%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70%뭐 이런 부분들이 두 자릿수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네.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이런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 횡보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확인되고 있어서 애널리스트 추정치들 평균 목표가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엔비디아가요? 네, 밸류 단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내 ETF, 반도체 ETF에 집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미국이나 글로벌 쪽으로도 좀 눈을 돌리셔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딱 네. 200달러를 회복했거든요. 네네. 이제 시작인군요. 그쵸. 물론 무거워지긴 했어요. 맞아요. 매우 무겁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 단에서 봤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근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 과열을 오히려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단기 과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을 네. 했을 경우에는 국내 증시 내에서 사실 큰 비중, 영업이익의 큰 비중을 우리나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추정치들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중을 과도하게 너무 많이 거치식으로 넣으셨는데 급락했다가 이제 파시고 또 시점을 잘못 보고 들어가셔서 물리시는 경우들도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단기 과열은 여전히 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 추정치 보시면 엔비디아보다 더 가팔라요. 이런 기울기인데
사실 이제 실제 가격 대비해서 추정치의 스프레드도 더 좁네요. 좁은데 이제 점점 그만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네.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아직 반도체 쪽이나 이제 사실 밸류 단에서 봤을 때 너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맞춰지는 부분들 분명 확인되고 있고 네. 반도체 ETF들도 계속해서 줄줄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특이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 지수 그냥 추종하는 일반적인 반도체 ETF가 아니라 네. 반도체 혼합, 채권 혼합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 한 50% 투자를 하면서 이제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ETF라든가 네. 아니면 심지어 커버드 콜 액티브라는 상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타이거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22일 날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코스피 200 지수를 패시브하게 따라가요. 거기 관련된 옵션을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는데 네. 그러면서 개별 종목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개별 옵션 주식도 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픽스되어 있는 비중으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해서 이제 매도를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율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배당 재원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배분율을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때 이제 지수 상승을 가져가면서 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다면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만약 쉬어간다고 해도 가져갈 수 있는 룸이 좀 있는 형태의 ETF이지 않을까 해서 좀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의 보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박스권이라든지 횡보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그래프만 봐도 이 오르는 게 굉장히 좀 가파르지 않나요? 커버드 콜이랑 저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커버드 콜이 아니라 네. 일반 그냥 국내 반도체 ETF라면 반도체. 이거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업종단에서 반도체 업종을 추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울기 단에서는 그 두 종목만 추종을 했을 때 대비해서는 기울기가 좀 상대적으로 완만할 거라서 오히려 업종 단에서 슈퍼 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업종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상품을 가져가게 되면 오히려 좀 증시 상황을 좀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여기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좀 상황을 봐가면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투톱 ETF 같은 걸 하나 넣으시고 이런 커버드 콜 같은 거를 넣으셨을 경우에는 조금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관련한 또 질문이 들어가 있어서 고민을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좋다는 건 다 알죠. 하지만 정말 다 좋은가요? 글로벌 반도체 대 국내 반도체 ETF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스마트하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탑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쌤. 이분은 이제 못 타신 거야 아직. 네. 이제 타야 돼요? 이제 타야 돼. 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박쌤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산 분들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ETF 한번 정리해 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네. 오늘 뭐 그 내용에 있어서 좀 아직 늦지 않았는지 늦지 않았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 늦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저는 글로벌 반도체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 반도체 탑10 같은 국내형 반도체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좀 기울기는 더 가파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많이 못 오른 상대적으로 못 올랐는데 실적은 좋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성과는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이제 미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반도체로 좀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시간이 네. 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가서 말씀드리면 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나 소울 글로벌 AI 반도체 탑픽 액티브 같은 애들이 사실 종목 구성을 보시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들고 가면서 엔비디아를 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비중이 달라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 집중하느냐, 비메모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비중을 지금 현재로서 조금 더 낮게 가면서 메모리 비중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결국 국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선 투자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솔 같은 데에서 액티브하게 시장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장에 대응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보수율은 더 높습니다. 대신. 네. 하지만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톱4 플러스 같은 친구들은 네. 오히려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고루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만 가져가면서 패시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집중형입니다. 톱 11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보수율도 조금 더 낮고 그 장기적인 성과 운영 트랙 레코드 같은 경우도 좀 길어요. 네. 오래 운용을 한 운용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상품을 길게 가져갔을 때는 변동성을 너무 더 조금 더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글로벌 반도체 ETF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 타이거 톱 10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같은 애들을 좀 가져가실 것 같아요. 미국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집중하거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둘 다 그냥 넣어서 가져가시면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형태의 ETF가 조금 더 그냥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 들고 가시기에는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시는 분들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너무 한쪽 지역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분산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더 공격적이면은 저기에 이제 뭐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인데요. 네. 관련한 ETF가 다양하게 있지만 국내에만 집중된 ETF도 뭐 수익률이 계속 좋겠지만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ETF도 우리나라 두 기업이 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게 대안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속도 아직 안 조절을 해서-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또 저희가 2부에 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반도체 맞아요. ETF 공부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현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